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인 지역의 주요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일간경기TV 투데이샷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D노선을 둘러싸고 김포와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김포의 장기동과 부천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D노선이 신설될 경우 김포에서 부천까지 이동시간이 69분에서 15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부천운동장을 기점으로 서울 강남까지 바로 연결되는 노선을 기대했던 김포와 인천 영종, 검단, 청라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포나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대부분인데 서울 강남이 아닌 부천운동장까지 가는 D노선이 무슨 의미냐는 것인데요. 이들은 서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GTX D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단체 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기관 이전이 경기 북부 지역 도민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질문에 북부 지역은 인구도 훨씬 적기 때문에 표를 생각했다면 안 했어야 했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어제 도민 대표들과 공공기관 이전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토론에 앞서 경기 북동부 지역과 자연보존권역은 규제 등으로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만큼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양측 토론자들은 균형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와 행정의 일관성 등에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남양주시가 어제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첫 공개 변론에 나섰습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최종 진술에서 국가나 경기도가 지역화폐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가 현금이 절실한 시민에게 현금 지급한 것이 특별조정교부금 제외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관련해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감사 실시 전에 위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여전히 근거 없이 잘못된 감사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고 최종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기도 측 대리인은 남양주시는 지역화폐 지급이라는 도의 정책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았으며 특조금은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건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시민대책위원회가 어제 저녁 7시부터 수원역 로데오 거리 광장과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서 서명 캠페인과 방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60년 넘게 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폐쇄될 때까지 시민들의 힘을 모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들의 서명으로 수원시와 경찰도 집결지 폐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단속과 조치에 나섰다며 업주들이 최근 경찰과 5월 30일까지 폐쇄에 나선 것도 시민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의 현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배다리 헌책방 거리가 동구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추억과 감성이 묻어나는 배다리 헌책방 거리를 나연진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인천시 동구 금곡로 일대 배다리 헌책방 거리가 배다리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새로운 복합 문화거리로 재탄생했는데요. 인천 동구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 중 하나로 이달 4월 초부터 창업 점포들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1일 정식 개장을 시작해 침체돼 있던 배다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는데요. 지난해 문화예술인과 청년 창업자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가진 7명의 창업자가 선정됐으며 4월 초 새롭게 문을 연 점포들은 떡케이크 집과 멕시코 음식, 다문화 박물관과 디저트 카페 등입니다. 어릴 때부터 동구에서 자라서 부모님과 함께 헌책방 거리에 방문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추억들 당시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서 아쉽다고 생각하려던 찰나에 구에서 마침 조성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4월 초에 창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년간 빈 상태로 한자리를 지켜온 건물들이 내외부 리모델링으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과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인천 동구는 지난해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내외관 리모델링,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올해 추가로 선정된 11명의 예비 창업자를 비롯해 총 30곳의 특색 있는 점포를 확대하는 등 배달이 지역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제 그 배달이 지역을 갖다가 배달이 문화의 세력을 지정을 해서 작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약 지원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관 개선과 기타 간판 정비, 임대료 전개 사업을 통해서 이 배달이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실비계 업소를 추가로 지금 선정을 해서 7월 말까지 리모델링 한 후에 8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배달의 지역을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미난 창의적인 공간으로 맛있는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더욱더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제강점기 시대 대표적인 성냥공장 자리 일부에는 배달이 성냥마을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2019년 인천 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옛날 감성을 그대로 담은 역사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특히 배달이 헌 책방거리에는 2016년 방영된 인기 드라마 촬영지였던 서점도 있습니다. 구의 든든한 지원과 함께 구민을 비롯한 다양한 고객층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아이템으로 배달이 지역의 옛 명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일간경기TV 나연진입니다. 일간경기TV 투데이샷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이 시작됩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오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던 가족들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말 한마디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